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아름다운 면만을 이야기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멋진 자동차, 그림 같은 집, 화려한 휴가 사진들. 물론 좋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대부분이 실제로 겪고 있지만 애써 숨기고 있는 삶의 이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마주하는 삶의 진짜 모습은 사실 지옥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감추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저 역시 과거 24년 동안 제 안의 지옥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숨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가 하는 모든 말은 적당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만 취하고,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 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해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젠장, 이거 정말 끔찍하게 힘들겠구나. 당신이 130kg이 넘는 거구일 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조차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데 동기부여가 어디서 솟아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죠. 어쩌면 이 끔찍한 여정의 끝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나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고 84kg의 건강한 몸을 갖게 되겠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실패이고 진짜 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두 걸음을 갈 수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첫 번째 걸음을 내딛고 난 후에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한 걸음은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그 한 걸음을 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건 온전히 제 책임이고 저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세상에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멋진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 동기부여, 이런 단어들은 너무 남용되어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극한의 훈련 중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몸이 얼어붙을 때 뇌는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포기하라는 종을 울리고 헬멧을 벗어던지고 따뜻한 곳으로 가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단일 초의 시간을 벌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자.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결국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잠시 편안해지겠지. 하지만 며칠 뒤 나는 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또다시 실패한 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런 이성적인 사고의 과정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고 자신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후회하면서 말이죠.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 1초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상황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본 후, 아니, 나는 정말로 이곳에 있고 싶어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기나긴 고통의 여정 속에서 이런 1초의 결단은 수없이 찾아올 것이고, 당신은 이것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제가 신경 썼던 건 오직 하나, 거울 속에 비친 비참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16살에 130kg이 넘는 제 모습을 보며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며 말했죠. 이 한심한 녀석, 오늘도 똑같았구나.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강인한 남자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조합하여 제 마음속에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허황된 꿈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수많은 1초의 결단 중 단 하나라도 실패했다면 저는 특수부대원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그 무엇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1초의 결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은 마음을 향해 소리쳐야 합니다. 닥쳐. 이 몸의 주인은 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초의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1초의 실패가 쌓여 20년, 30년, 40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멋진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제게 전화해서 하는 이야기는 늘 같습니다. 바로 그 한순간에 실패했던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도 기댈 역할 모델도 없이 자랄 때 당신은 공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러러보던 그 인물들의 모습을 이제는 제 자신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쳤다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저는 내가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저는 과거에 너무나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차고에 비유해 봅시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발 디딜 틈도 없는 차고에는 아무것도 새로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차고와 같다면 규율이나 동기부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다 운 좋게 비집고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꾸준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특별해지는 이유입니다. 실천의 단계에 들어서면 내면의 악마들이 깨어납니다. 더 나아지고 싶지 않아. 더 나아지기 위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대로 살겠어 라고 속삭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맑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밤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이라는 차고를 재정비합니다. 규율, 정리정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나요? 저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당신은 어차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평범한 일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왜 헬스장에 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 좋은 습관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아마도 당신의 아이들, 배우자, 직장 문제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켜있기 때문일 겁니다. 잘 정리된 선반처럼 구획이 나뉘어 있지 않은 거죠.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행동에 돌입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70, 80, 9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라고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놓친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언제나 공허할 겁니다. 저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은 원래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매일매일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떤 동기부여가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슴을 두드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응원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매일 쌓아가는 이력서입니다. 제가 성취해온 것들, 제가 해낸 일들, 진짜 노력의 결과물, 제 마음에 박힌 굳은 살, 제 손에 박힌 굳은 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거울 앞에서 가슴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믿으렴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저는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믿음을 만드는 방식은 스스로에게 벅찬 과업을 부과하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과 사람들을 연약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반드시 덤벼들 겁니다. 언젠가 당신의 삶에 시련과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장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재빨리 헤쳐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진짜 제 모습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이 살아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게 나다. 이 솔직한 대화가 관계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진실은 출발선입니다. 당신이 추악한 거울 앞에 앉아 나는 뚱뚱하고 게으르고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40살이든 아이가 6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안과 단점을 인정하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시작된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제가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성씨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뚱뚱하고 게으르고 불만 가득했던 사람은 그대로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쳐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만질 수 있으며 느껴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제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체험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위대함이라는 목표를 저 멀리 두고 현재라는 공간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두 공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에이, 됐어. 그냥 여기서 살래라고 말해버립니다. 평화는 안락함 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야 합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험의 모든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진짜 현실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나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늘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것은 사실입니다. 24살의 제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맞서 싸울 또 다른 목소리를 창조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 목소리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를요. 그리고 얼음물 속에서 두 목소리 모두 뛰쳐나가고 싶어 할 때 당신은 버텨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얼음물에서 시작해 공부로, 달리기로, 체중 감량으로, 식습관으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저는 갑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마주하죠.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서 승리합니다. 달리기, 집안 정리, 제 주변 세계는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인생의 문을 엽니다. 삶이 저를 때리기 시작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갑옷을 입고 그것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목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들이 듣는 유일한 목소리는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라는 속삭임뿐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자명종을 끄고 늦잠을 자고 집안은 엉망이고 마음도 엉망인 채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인생에게 패배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을 열면 삶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덮칩니다. 당신은 이미 지쳐있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 추진력,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음 할 일을 알려줄 겁니다. 기술을 끄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불행한 것도 괜찮습니다. 나 지금 엉망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실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모릅니다. 목적을 찾았다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사람들은 계획 단계를 좋아합니다.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실행의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단계죠. 진짜 노력이 시작되고 실패가 거듭되는 바로 그 단계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실패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지옥 같은 오르막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 말이죠. 저는 승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승리도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깊은 구덩이에 자신을 묻어버렸다면 당신이 겪게 될 실패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수년간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끈질긴 노력을 통해 당신은 당신을 막아서는 모든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